내가 훔친 건 내 스케치가 아니라 내 인생이었어. 그걸로 상을 받았다는 소식. 내가 먼저 축하해줘야 하는 거니? 차정원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을 때 주영채의 이름이 휴대폰 화면을 끝도 없이 뒤덮고 있었습니다. 주영채, 대상 수상, 영채의 신선한 발상, 영채의 감각은 진짜였다 같은 기사 제목이 줄줄이 떴는데요. 정원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놀라지 않는 자신을 보며 오히려 더 놀랐다고요. 왜냐하면 그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은 자신이라는 걸 본능처럼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작은 사소한 내기에서 비롯됐습니다. 파티에서 뺨을 번갈아 맞던 밤이 끝나고 주영채가 먼저 도발했는데요. 우리 내기할까? 공모전 둘 다 나가보자. 세상이 실력을 택하는지 배경을 택하는지 보자. 차정원은 평소라면 웃고 넘겼을 말에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좋아. 내 이름으로 내 작품으로 가볼게. 그 대답을 하는 순간 정원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는데요. 빌려 쓰던 이름의 무게를 내려놓을 때 나는 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했다더라고요. 공모전 주제는 도시의 낡은 기억을 새로 짓다였습니다. 공간 또는 제품, 서비스까지 폭넓은 라이프 디자인을 다루는 형식이라 퍼스널 큐레이션을 막 시작한 정원에게 유리했는데요. 차정원은 오래된 동네 사진관과 협업해 버려지는 필름 봉투 현상 지필름 케이스를 수거하고 거기에 고객의 가족사와 동네의 기록을 엮어 소형 아카이브 키트로 되돌려주는 시스템을 구상했습니다. 이름은 정원의 방 필름 서랍이었고요. 고객이 맡긴 사진과 메모를 디지털로 정리하면서도 종이와 잉크 냄새를 그대로 살려 다시 돌려주는 프로세스를 설계했는데요. 정원은 사람들이 가진 건 추억인데 보여주는 건 늘 새 것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추억을 다시 보이게 하려고요라고 조용히 적었습니다. 주영채는 달랐습니다. 영채는 화려한 브랜드와 협찬 제안을 손쉽게 받아냈고 공모전 브리프를 럭셔리 리뉴얼로 읽어냈는데요. 제목은 빅토리아 아카이브였습니다. 겉보기엔 멋졌지만 정원이 보기에 핵심이 비어 있었습니다. 영채야, 내가 사랑하는 건 이미지를 덧칠하는 거지 기억을 새로 보는 일은 아니잖아. 이 말은 정원의 속말이었지만 그렇게라도 마음을 붙들어 매지 않으면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은 익숙했거든요. 세상은 때때로 빈 안쪽보다 번쩍이는 겉면을 먼저 사랑한다는 걸요. 제출 마감 전날 정원은 프로토타입 박스를 완성해 조미양에게 가져갔습니다. 조미양은 박스를 열어 한참을 말없이 보고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고 해요. 이건 내가 누구인지 그대로 보여주네. 그 한마디로 정원은 밤을 버텼습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기 직전 정원은 백업을 만들었는데요. 파일 속성에 저장되는 작성 일시, 수정 이력, 워터마크 메타를 꼼꼼히 체크해 암호화된 압축 파일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젠 내가 나를 믿어주자는 다짐이 습관처럼 몸에 붙었기 때문이죠. 발표가 났습니다. 주영채가 1차를 통과했고 곧바로 최종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심사위원 중에는 공난숙이 추천한 업계 베테랑들이 있었는데요. 공난숙은 정원의 멘토이면서도 동시에 상류층 네트워크의 설계자였죠. 공난숙은 정원과 영채의 두 프레젠테이션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정원의 발표는 담담했는데요. 필름 냄새가 나는 시간의 서랍을 열어드립니다라는 마지막 문장이 유독 오래 남았다고 합니다. 반면 영채는 매끈했습니다. 시간은 럭셔리입니다. 우리는 과거조차 큐레이션합니다. 박수 소리는 영채에게 더 컸고 기사도 영채의 이름을 먼저 불렀습니다. 영채의 빅토리아 아카이브, 도시에 새 비늘을 입히다. 그날 밤 차정원은 잠들지 못했는데요. 지지지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냉장고 옆에서 백업 파일을 다시 확인했다고 합니다. 서랍, 사진, 메모, 봉투, 그리고 라벨의 타이포그래피. 정원이 만든 라벨엔 서체의 세리프가 아주 미세하게 변형돼 있었고 이응의 상단이 살짝 눌려있는 버그까지 그대로 반영된 맞춤 폰트였는데요.
바로 그 결함이 정원의 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원은 기사를 보다가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었어요. 영채의 시안 사진에 그 눌린 이응이 그대로 찍혀 있었던 겁니다. 확대하니 더 또렷했죠. 이건 내 폰트인데요. 정원은 바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게 단순한 우연, 흔한 레퍼런스의 충돌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영채의 최종 발표 영상이 공개됐고 영상 속 라벨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폰트뿐 아니라 박스 내부 트레이의 니은자 형태, 봉투 탭의 비대칭 타공, 심지어 메모 카드의 접힘 궤적까지 유사했는데요. 이쯤 되면 우연이 아니었죠. 정원은 손끝이 차갑게 굳어가는 걸 느끼며 백업 파일과 자신의 작업 노트를 차례로 인쇄했습니다. 그리고 영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리 만나. 둘만.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입을 뗀 건 차정원인데요. 영채야, 내 폰트가 4시 안에 왜 있어? 주영채는 그러거나 말거나라는 표정으로 컵을 돌렸습니다. 폰트. 세상에 폰트가 얼마나 많은데. 정원이 차분히 도면을 꺼내들며 말했죠. 이건 내가 만든 맞춤형이고 일부러 결함을 살려둔 버전이야. 내 컴퓨터에서만 쓰는 사본이라고. 그리고 트레이, 봉투, 카드 규격까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겹치거든. 영채는 끝내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넌 늘 증거를 들이대더라. 그래서 내가 불편해. 정원아, 세상은 결과를 사랑해. 누가 먼저 떠올렸는지보다 누가 먼저 보여줬는지가 중요하잖아. 그 말은 마치 선언 같았는데요. 내가 이걸로 날 무너뜨릴 수 있을까? 난 이미 무대 위에 올라섰는데. 정원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한마디만 남겼죠. 영채야, 나는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너무 외로운 선택의 결과라는 걸 알아. 하지만 그 외로움을 내 작품으로 덮지는 말았어야지.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 짧은 대화 뒤 정원은 바로 행동에 들어갔는데요. 공모전 사무국의 표절 의혹 정정 요청과 함께 자신의 원본 파일 해시갈, 작성 일시, 작업 영상 일부 외부 협업자 증빙, 시험 출력물 사진까지 제출했습니다. 이건 내 싸움이 아니라 내 이름의 문제라고 스스로에게 되뇌면서요. 심사는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그 사이에 세상의 속도는 빨랐고 주영채는 광고를 찍고 인터뷰를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연달아 발표했는데요. 한혜라는 영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옳았어. 세상은 결국 이긴 자를 기억해. 그 말을 들은 영채는 잠깐 고개를 떨궜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 진짜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그 순간만큼은 어린아이처럼 보였는데요. 한혜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망설이면 진다. 뒤돌아보지 마. 그 단호함은 보호였을까요? 아니면 압박이었을까요? 영채는 그 경계에서 하루에도 12번 흔들렸습니다. 진세우는 한 발 물러서 있지 않았습니다. 세우는 공모전 심사위원 일부와 교류가 있었지만 개입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정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믿는 이유는 내가 증명할 준비를 언제나 하고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법과 제도는 느려. 그래서 더 치밀해야 해. 세우는 정원의 자료를 검토해 법무팀에 자문을 붙였고 저작권 기술 인증 기관을 통해 파일 진위 확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 하나가 드러났는데요. 정원의 작업 폴더 일부가 외부 네트워크 접속 기록을 남기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접속 지점은 백화점 퍼스널 쇼퍼룸 인근 임시 와이파이, 그리고 시기상으로는 정원이 영채의 집에서 임시로 머물던 주간이 겹쳐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에 대한 윤곽이 잡히자 정원의 마음은 복잡해졌는데요.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허기 같은 허탈감이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와서도 우정이 이렇게 끝나야 하나 하는 자책 말이죠. 그 무렵 한혜라는 다른 전선을 마주했습니다.
차정원이 아버지 차기범 사건의 배우로 진태석을 지목하는 자료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이 한혜라의 귀에도 들어갔거든요. 한혜라는 흔들렸습니다. 진태석은 이 도시의 오래된 중심 같은 사람이었고 한혜라는 그 주변을 오랫동안 맴돌았으니까요. 진태석이 차기범을 누르던 과거의 그림자가 사실이라면 자신이 살았던 지난 25년의 선택이 무엇이 되는지 한혜라는 두려웠습니다. 동시에 영채의 표절 의혹이 점점 구체화되는 걸 감지하자 한혜라는 순간적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정원이 이긴다면 나도 끝나는 걸까 아니면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계산은 사람의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심사의 2차 회의 날 공난숙은 말을 아꼈습니다. 공난숙은 산업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고 표절 시비가 브랜드 전체를 어떻게 흔드는지도 아는 사람이었죠. 회의실에서 누군가 이 정도 유사성은 영감의 영역 아니냐고 말했을 때 공난숙은 조용히 반문했습니다. 영감이란 말로 타인의 손때를 지우면 다음엔 우리 것이 지워집니다. 그 말은 단단했고 회의실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그날 밤 공난숙은 정원을 따로 불러 말했는데요. 나는 끝까지 내 편을 할 수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데 필요한 문은 열어줄게. 그리고 다음 날 사무국은 추가 소명 요청 공지를 냈습니다. 최종 수상자의 일부 구성 요소가 선행 창작물과 고도의 유사성을 보인다. 주영채는 흔들렸습니다. 기사 댓글의 표절이면 실망, 친구 디자인 빼앗았다더라 같은 말들이 달리기 시작하자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도 영채는 버텼습니다. 나는 보여주었고 사람들은 내 것을 사랑했다. 자기 암시처럼 중얼거렸죠. 그러나 진짜 균열은 예상치 못한 데서 터졌는데요. 파티장에서 차정원을 때렸던 안진아가 연락을 해온 겁니다. 그날 내 드로잉, 내가 본 것 같아. 정원이 들고 다니던 그 노란 서류철, 내 집에서 내가 한번 열어봤어. 그 한마디가 영채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서랍이 열리던 소리, 노란 서류철, 그리고 밤늦게 베란다에서 들었던 가느다란 울음. 영채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해요. 나는 언제 이렇게까지 왔지? 사무국의 검증은 냉정했습니다. 폰트의 글리프 데이터가 동일했고 트레이 설계의 모서리 라운딩 수치와 탭 타공의 간격까지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영채의 최종 제출 파일에 EXIF 메타의 특정 플러그인 로그가 박혀 있었는데요. 그 플러그인은 정원이 직접 커스텀한 명칭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원작의 실질적 유사성 및 접근 가능성 입증. 사무국은 수상 취소와 향후 3년간의 출품 제한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지는 한밤중에 모든 포털의 알림으로 울렸습니다. 그 순간 차정원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의외였죠. 복수의 장면이 이렇게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정원은 그날 처음 알았는데요. 조미양은 등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길 때도 지길 때도 밥은 먹고 자. 그 말이 이상하게 울컥했대요. 정원은 밥을 먹었고 잠깐 울었고 눈을 말끔히 씻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내일의 일은 내일에 내가 하자. 주영채는 무너졌습니다. 광고 계약은 줄줄이 해지 통보가 왔고 기사 제목은 하루 만에 뒤집혔는데요. 영채, 표절 파문, 사과 대신 변명 같은 문장들이 인터넷을 메웠습니다. 한혜라는 처음엔 매질처럼 말했죠. 울지 마. 내가 멈추면 모두 끝나. 하지만 영채는 멈춰서야 했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허락이 필요했던 삶에서 이번에는 스스로에게 허락을 구해야 했거든요. 멈춰도 되냐고. 진세우는 차정원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공식 입장 낼 거야? 정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를 설명하기 위해 누군가를 더 깎아내리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내 이름과 내 작업을 지키는데 필요한 말은 할 거예요. 그래서 차정원은 짧지만 단단한 입장을 냈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작업했고 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창작의 과정이 더 투명해지길 바랍니다. 박수도 욕도 섞여 들어왔지만 정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은 바람 같아서 지나가고 나면 소리만 남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즈음 또 하나의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왔습니다. 한혜라가 차정원을 불러냈거든요. 한혜라는 오랜만에 흰색 정장을 입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된 회색 코트를 걸쳤는데요. 스스로에게 내려온 판결 같았다고 해요. 한혜라는 먼저 말했습니다. 정원아, 진태석 내 아버지 일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정말 있다고 하더라. 그 문장은 미안함이 아니라 공포로 떨렸습니다. 차정원은 마음속에서 긴 숨을 길게 뽑아냈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엄마도 알죠. 이건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 말에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였죠. 난 두려워. 그 사람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단단해. 정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단한 걸 깰 때는 정면만 보지 않아요. 가장 얇은 곳부터 찾아 들어가요. 엄마가 아는 가장 얇은 곳 하나만 말해줘요. 한혜라의 입술이 떨렸고 눈동자가 흔들렸고 바로 그 흔들림이 새로운 문이었습니다. 주영채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고개를 숙였고 사과문을 읽었는데요. 끝에서 뜻밖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차정원 미안해. 나는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부러워서 그랬어. 나는 가진 게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것도 나의 것이 아닌 것 같았거든. 그래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법이 너무 쉬워졌어. 그게 내가 진짜 잃어버린 거였는데. 사람들은 싸늘했고 일부는 울었습니다. 사과의 냄새는 늘 오래 남지 않지만 어떤 사과는 다음을 바꾸기도 하죠. 차정원은 그 영상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작업실로 가서 필름 서랍의 두 번째 버전을 열었다고 해요. 이번 버전엔 이용약관과 저작권 고지를 더 강하게 넣었고 고객이 직접 아카이브에 코멘트를 달 수 있도록 앱을 개선했습니다. 누가 훔쳐가려면 더 많이 공부해야 하도록이라는 농담을 스스로에게 건넸다고요. 진태석은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은 것들이 시끄럽군. 그는 표절 소동 같은 건 금세 잊힌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비서는 조심스레 보고했습니다. 차기범 사건 재심 청구 준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장님의 이름이 몇 번 등장합니다. 진태석의 미소는 그제야 가늘어진 금처럼 갈라졌습니다. 누가 그렇게 오래된 먼지를 털어올리나? 대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는 압니다. 그 오래된 먼지를 털어올릴 사람의 손이 누구인지요. 차정원 그리고 그 곁에서 서 있는 진세훈 그리고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날지 모를 주영채 그리고 결국 어느 쪽으로든 결정을 해야만 하는 한혜라. 네 사람의 시선이 서로를 비추며 다음 질문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밤이 깊어질수록 도시의 불빛이 더 선명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차정원은 그 불빛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영채야, 난 내가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아니야. 다만 너도 내 이름으로 시작해야 해요. 우리 둘 다 더 이상 빌려 쓰지 말자. 그 말은 들려주지 못한 말이었지만 언젠가 들려줄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원은 재단과 지역사진관, 기록보관소를 엮는 파일럿 프로젝트 계약서를 들고 공난숙과 한혜라 앞에 앉았습니다. 공난숙이 웃으며 말했죠. 결국 시장은 서사를 샀네요. 한혜라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보탰습니다. 그리고 용기를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남겨놓겠습니다. 정원이 신고 다니던 낡은 운동화 밑창에서 어느 날 종이 쪽지가 하나 떨어졌다고 해요. 필름 서랍 시안 0번이라고 적힌 아주 오래된 메모였는데요. 거기엔 어린 정원이 그려둔 서랍의 최초 형태가 삐뚤삐뚤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 나는 오래전부터 이걸 만들고 싶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표절도 기사도 박수도 잠깐 멀어졌습니다. 차정원은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그 웃음은 다음 회차의 문을 조용히 밀고 들어갔습니다. 누구의 것도 아닌 오롯이 자신의 이름으로요. 드라마 리뷰 탐정의 다음 추리도 놓치지 마세요.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